워리어 구구님 번역, 일본 괴담, 기묘한 공양. 안녕하세요. 항상 라디오를 잘 듣고 있는 섭구인 워리어 구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보할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남자 성우분들이 괴담을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하고 다듬었으며 의역이 많고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내 지인인 어느 프로덕션의 디렉터 친구가 겪은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그 친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어느 날부터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는 등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이 일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다. 마치다 씨,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이야기하지 그랬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참 불길하구만. 내 예전부터 아는 영매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네. 그래서 나는 지인으로부터 영매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영매사는 내가 조상님을 모시지 않아 노하셔서 그런 불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상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바칠 음식과 향이 필요하니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그 주 주말, 나는 영매사가 가지고 오라고 한 향과 바칠 음식으로 쓸 과자, 도시락 등 제사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영매사의 집으로 향했다. 영매사가 알려준 집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영매사의 집은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작고 허름한 집이었다. 그리고 꼭 무엇인가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집이었다. 그 집의 현관을 열자마자 나는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는데, 집안은 몇 년간 청소를 하지 않은 듯이 여기저기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것인지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집안에서 영매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분명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보니 30대 전후에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눈을 가진 젊은이가 나와서 조금 놀라웠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무리 젊은 남자 혼자 산다 해도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청소 좀 하고 살지. 더러워 죽겠네, 씨.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며 제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제단이 있는 방에 들어서니 입구는 오히려 양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더러웠다. 제단은 곰팡이와 얼룩이 덮고 있어서 영매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제단인지도 몰랐고, 그 옆에 있는 다 마신 페트병에 꽂아 넣은 꽃은 썩어서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데,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더럽게 해놓고 산다고? 그렇다고 여기서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고 빨리 끝내고 집이나 가자. 그런 생각을 하며 영매사에게 제사를 빨리 진행할 것을 부탁했다. 영매사는 내가 가져온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고, 나는 그 뒤에 정좌를 했다. 제사가 시작되자 영매사는 몸을 흔들어가며 이상한 주문을 외워대었고, 나는 그걸 들으며 별 신기한 주문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미닫인 문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미닫이 문 안쪽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검은 짐승 같은 무언가가 조그마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움직이니 그 형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뭐야 저거? 뭔가 이상한 게 보였는데. 쥐나 길고양이 같은 거겠지. 얼마나 집이 지저분하면 저런 게 왔다 갔다 하냐. 곧 제사는 끝났고 나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집엔 더는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나갔다. 여전히 나는 악취에 현관을 나가는 순간 뒤에서 영매사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양은 계속해서 해야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와주셔야 합니다. 아휴, 한번 공양했으면 됐지. 내가 이런 기분 나쁜 데를 다시 놓나봐라. 나는 기가 차서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상하게 매주 주말마다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갈 때마다 더 많은 재물과 돈을 가져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내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초점을 잃어갔으며 심지어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내 아내는 이건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집에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내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퇴근 후나 휴일에는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나는 그 집에 가지 않게 되었고 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내 몸에서 나는 야생동물 같은 냄새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현재 있는 지역에서 먼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간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접힌 종이가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이를 펴본 순간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겁을 먹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찾았다. 그 후에 나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영매사는 누구였으며 그 미닫이 문 속 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